여기서 찍는 게 더 좋은데요? 그죠? 저 화나고 되게 선명하게 나와요. 앞으로는 여기서 합시다. 네. 오늘 뭐 하기로 했죠? 50견이요. 아, 맞다. 50견 우리한테는 먼 얘기기는 한데 이제 환자분들 보면은 물론 목이나 허리가 제일 많지만 어깨 환자분들도 많잖아요. 선수분들의 회전근개 파열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어깨 충돌 증후군도 있지만 50견 환자분들도 꽤나 많은 숫자의 환자분들이 내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50견은 50대만 있는 건가요? 50견이 무엇인가요? 흔히들 이제 50견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뭐 내가 별로 다친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엑스레이, CT, MRI 상으로 뭔가 이상이 없는데 염증이 어깨 쪽에 발생을 하면서 운동 제한이 생기고 통증이 심하게 생기는 질환입니다. 염증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 몸속에 흉터가 생기게 되고 이걸 유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반복이 됐을 때 어깨가 딱딱하게 굳으면서 움직여지지 않고 움직이려고 하면 통증이 발생하고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강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 질환이죠. 어디시브 캡슐라이티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부르는 것이 의학 용어로는 일반적이고요. 그 외에는 어깨가 굳어간다고 해서 프로즌 숄더, 굳어있는 동결견, 얼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요. 대부분 50대 때 발생을 하니까 편하게 50견이라고 불러서 저희도 그냥 환자분들한테 50견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50견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름처럼 50대에 주로 발생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의원 내원하시는 분들 보면은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 당연히 많고 60대도 있죠. 그래서 딱 50살 주변에만 발생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나이대는 그렇게 다양하게 발생하고 그리고 생기는 원인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딱히 이것 때문이다 라고 명확히 밝혀진 바 없이 가설들만 여러 가지가 있고요. 후천적으로 어깨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제 발생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내가 어깨 많이 사용한 적도 없고 어디 막 외상으로 부딪힌 적도 없는데 의외로 잘 발생하는 경우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통 좀 억울해하죠. 내가 어깨 뭐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이런 증상이 생겼다고. 50견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50견의 처음 증상은 처음부터 강하게 통증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그냥 뭔가 둔한 통증이 있고 뭐 이거 어깨가 왜 이러지? 그냥 약간 요 정도로 발생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증상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통증이 점점 증가하면서 가동 범위도 점점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어깨를 쭉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깨가 점점 안 올라가게 되면서 통증이 강하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팔 드는 게 어려워지는 것뿐만 아니고 이 손가락을 드는 것도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강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50견 초기에는 이 운동 제한 없이 그냥 통증만 오기 때문에 이 단순한 회전근개 파열이나 어깨 충돌 증후군이랑은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50견 초기부터 치료를 받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50견을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통증 단계입니다. 통증기라고 하고, 두 번째는 유착 단계, 얼어있기 때문에 동결기라고 하고, 세 번째는 관해기, 이제 점점 풀리는 단계라고 해서 이제 빙하가 녹는다, 그래서 해빙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통증기에서는 통증도 점점 증가를 하고 가동 범위도 점점 제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쯤에서 가동 범위가 점점 제한이 되면서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은 50견이라는 것을 강하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2단계가 되면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되고 통증이 있는 단계가 꾸준히 지속이 되는 단계예요. 사실 이 2단계가 진행이 다 되기 전까지는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1단계만큼이나 2단계에서 환자분들이 좀 많이 절망을 하는 단계고요. 다만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면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통증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가동 범위도 점점 증가하면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는 빙하가 녹는 단계라고 해서 해빙기라고 많이 합니다. 이제 보통 1단계 때는 이게 50견인지 그냥 회전근개 파열인지 뭐 그냥 어깨 통증인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그냥 좀 아프네?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버티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오히려 50견을 악화시키는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단계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2단계가 되면은 옷 입는 것조차도 많이 힘들어지시고 팔을 뒤로 돌리는 것도 힘드시고요. 그래서 환자분들 보통 드는 게 안 되고 뒤로 돌리는 게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게 2단계에서 가장 강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제 이 50견이 3단계까지 오는데 최소한 1년부터 길게는 3년, 진짜 긴 분들은 더 많이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해 단계를 거친다고 해서 반드시 원래 우리 어깨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 이 50견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용어 설명드릴 때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속 염증이 반복이 돼가지고 유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유착을 빠르게 깨부숴가지고 1, 2, 3단계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1단계나 2단계에서 50견을 끝내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1, 2, 3단계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 유착을 깨부숴서 가속화시키는 치료를 도침 치료가 적합하게 해낼 수가 있는 거죠. 50견의 도침 치료가 효과적인 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도침 치료는 유착을 소통 방리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착성 관절낭염인 50견에 가장 최적화된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착된 부분, 끈끈해져 있는 조직을 도침으로 제거를 하고 나면은 유착도 감소를 하고요. 유착이 감소된 부분에 이 혈류가 공급이 되고 혈류는 산소랑 영양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유착된 부위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3년간 50견을 1년 6개월로 줄일 수가 있고요. 2년간 50견을 1년으로 줄이고 1년간 50견을 6개월로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죠. 같은 50견이라고 해도 사람들마다 어깨 모양도 조금씩 다르고 뼈 모양도 조금씩 다르고 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인대나 힘줄의 모양이나 길이, 크기도 전부 다르거든요. 그 치료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모든 분들에게 그 치료 위치나 강도나 깊이가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개별 맞춤으로 도침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초음파 유도와 도침 치료가 뭐예요? 환자분들 개별 맞춤으로 치료를 할 때 초음파 없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사실 제가 정확하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보면서 들어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초음파 유도와 도침 치료가 제 투시경 역할을 해주는 거죠. 치료의 재현성, 안정성, 효과성을 전부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바로 초음파 유도와 도침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50견을 초음파 유도와 도침 치료를 통해서 이 유착이나 염증 부위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요. 이 도침 치료 할 때 실시간으로 초음파 영상을 제가 직접 확인하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진짜로 1대1 개별 맞춤으로 도침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제 초음파 유도와 도침 치료 이후에 보다 이제 정확한 위치랑 정확한 깊이, 정확한 강도로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분들 만족도도 훨씬 더 높아지고요. 근데 만족도만 높은 게 아니라 실질적인 치료 자체가 훨씬 더 정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50견의 1, 2, 3단계를 가속화시키는 그 치료 방법이 훨씬 더 정밀하고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50견의 이 전체 진행 속도가 빠르게 가속화되다 보니까 실제로 종결될 수 있는 치료 기간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임상 통계로 확인이 되죠. 사실 다른 치료도 마찬가지지만 이 50견의 정확한 치료랑 빠른 회복에 있어서 초음파 유도와 도침 치료는 진짜로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도침 치료 후에 그 50견이 좀 더 호전될 수 있게 추천해 주실 운동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터넷 찾아보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50견 운동 치면은 진짜 5만 가지 운동이 다 나오는데 일단 50견의 기본은 통증이 있어도 스트레칭을 조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너무 과하면 안 되지만 다른 질병들은 우리가 아프면 안 움직인다가 원칙이거든요. 근데 50견은 유착을 깨부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도침 치료를 통해서 이 유착 조직에 소통 방리를 시켜놓고 운동이 같이 들어간다면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유착을 더 강하게 제거를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가 있지만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티칭해드리는 운동법 2가지만 오늘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벽에서 한 20cm 정도 떨어져서 쓰셔가지고 벽에 손가락만 가볍게 이렇게 갖다 댑니다. 이 높이는 사실은 환자분들 50견에 따라서 이게 편하신 분들도 있고 이게 편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편한 위치에 대시면 돼요. 날개뼈는 아직 이렇게 빼지 마시고 편하게 뒤쪽으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제 손가락 끝으로 벽을 짚으면서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그냥 피아노 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올라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통증이 있으면은 잠시 휴식하시면서 호흡을 한 5번에서 10번 정도만 가져가 주실게요. 호흡을 다 가져가셨다면 1cm 정도만 조금 더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손가락으로 다시 피아노를 쳐봅니다. 자, 여기서 또 걸린다.
그러면 여기서 호흡을 다시 한번 5번에서 10번 정도 가져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꾸준히 반복하면서 위쪽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쭉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 진짜로 올라가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날개뼈를 열어주면서 다시 한번 쭉 올라가 주게 됩니다. 이제 날개뼈를 연 상태에서도 최대한 올라가셨다면 이제는 턱을 들어서 가슴을 쭉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팔이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실 겁니다. 이 상태로 호흡을 5번에서 10번 정도 가져가 줄게요. 지금 이런 방법으로 운동을 하루에 3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수건을 통해서 하는 스트레칭인데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드는 것도 안 되는데 이 뒤로 돌리는 동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벽을 짚고 하는 스트레칭이 앞쪽으로 드는 것을 위해서 하는 스트레칭이었다면 이 수건으로 하는 50견 스트레칭은 뒤로 돌리는 내외전에 제한이 있을 때 스트레칭을 해주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오른쪽 팔이 아파서 오른쪽 팔이 뒤로 돌아가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 오른쪽 팔을 뒤쪽으로 해주고요. 이 수건을 오른쪽 팔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잡아줍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위쪽 팔을 당겨서 아래쪽 팔을 위쪽으로 올려줄 거예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위쪽 팔을 당겨서 50견이 있는 팔을 위쪽으로 쭉 끌어올려줍니다. 어느 순간에 통증 때문에 더 이상 팔이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너무 세게 당기려고 하지 말고 호흡만 5번 정도를 시행해줍니다. 호흡을 5번 정도 진행을 했다면 정말 딱 1cm만 올린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더 당겨줄게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1cm만 더 올라갑니다.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5번 정도 호흡을 이어가 주세요. 5번의 호흡을 이어갔다면 다시 한번 1cm 정도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쭉 끌어올려 주겠습니다. 많이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호흡을 5번 하고 끝냅니다. 이 수건을 이용한 동작도 아까 벽을 보고 했던 스트레칭처럼 하루에 3번 정도 반복해서 해주시면 이 50견을 해결하는데 좋은 스트레칭 방법이 될 겁니다. 다만 이 유착을 해결할 때는 유착에 구멍이 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유착을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스트레칭만으로 해결이 된다면 50견이라는 질환의 이름이 붙지도 않았겠죠. 근데 이게 질환이라는 거는 그만큼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치료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유착을 직접 제거를 할 수 있는, 유착을 소통 방리할 수 있는 도침 치료를 받은 후에 다음과 같은 2가지 운동법을 같이 시행을 해주신다면 50견을 끝낼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을 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0견 환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50견은 사람마다 진행되는 속도도 다르고 병증, 통증이나 아니면은 가동범위 제한 정도도 사실 전부 다르거든요. 그냥 낫겠지 하고 원래 건강했으니까 이것도 금방 나을 거야 생각하고 그냥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냥 스트레칭만 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50견의 병증이 길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병증의 기간도 앞당길 수 있고 병증이 지속되는 동안에 통증이나 가동범위의 제한도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치료는 우리 몸이 스스로 이 유착을 제거를 해서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나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때 이 도침 치료가 유착을 소통 방리를 해서 단단하게 잡고 있는 흉터 조직을 제거를 해주고요. 해당 부위로 혈류를 공급하고 산소랑 영양분이 들어오면서 이 50견을 가속화시켜서 지긋지긋한 50견을 빨리 끝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50견의 도침 치료를 받으면서 반드시 초음파 유다 도침 치료를 통해서 내부에 있는 유착 조직, 내가 어디에 좀 많은 유형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치료를 받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가지 운동, 벽을 통해서 하는 운동과 수건을 통해서 하는 운동으로 어깨를 앞뒤로 전부 스트레칭을 시켜주면 이 유착 조직을 좀 더 빠르게 제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50견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이제 막 50견이 시작된 분들은 꼭 근본적인 치료를 받으셔서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할 수 있는 어깨를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끝. 아, 따봉 안 할래요. 하고 지난번에 따봉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